네.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잘 나눠봐야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소개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서 메시지를 좀 던져가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 보셨을 때 다이나믹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대표님? 피곤합니다. 피곤하시죠? 네. 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시장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봤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을 딱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있어야 시장의 대응에 가장 내가 주인이지 뭐 또 시장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데 근데 시장에 맞춰 갈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인문학적으로 갔습니다. 예. 근데 아마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화이팅. 네. 파이팅 메시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섹터는 과연 계속해서 파이팅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뒤편에 내일장에도 오를까? 살펴볼 종목, 찾아볼 섹터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민되네요. 네, 누구는 아직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지금도 괜찮다고 하고요. 네, 여기는 아닙니다. 밖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 반도체 갖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근데 뭐 오늘 이 섹터를 얘기하실지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요? 그만큼 궁금해요. 네, 그만큼 궁금하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점검할 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확인된 거는 그래 뭐 괜찮다. 생각보다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러면 다음으로 연결될 때 우리 업체들도 다 좋을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 또 다시 매수가 벌써 한 4일째, 5일째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강한 모습들인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2%도 못 오르면 좀 섭섭해요. 네, 최근에 물론 추세가 그래도 6만 원 전자가 어디냐라고 해서 삼성전자 올라오는 게 반가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원하진 않은데? 라는 생각도 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원래 오래 가려면 조금씩 가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부터 뭐 급하게 만약에 뭐 5%, 뭐 6%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만간 팔아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그러면 나는 7만 전자다, 8만 전자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가장 또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나 이번에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건 운이 좋은 겁니다. 실력보다 운이 좋다고 볼게요. 한 5만 원 초반에 샀다. 5만 3천 원. 네. 그때 샀다 그러면 지금 6만 원대 넘어가다 보니까 와 수익 났다. 이거 팔고 갈까요? 이런 얘기들. 그렇죠. 네, 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뭐 빠르게 올라온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업황을 좀 반영해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직 추세는 좀 더 길어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저점에서 잘 사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한 61,500원 여기가 일단 중요한 정선인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다고 여기서 또 팔고 다시 산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였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볼 때 들어가면 또 어떨까 이런 쪽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과열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은 많겠지만 뭐 과열 정도로 돼서 지금은 삼성전자 사야 돼요라고 하는 쪽들은 없다 보니까 일단 추세는 유지되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만 1,500원 단기 저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유지시켜 가는가 체크해 보시고요. 5만 원 저점에 담으신 분들은 진짜 고민이 되실 수 있겠네요. 흐름 봤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내에서 어떤 키워드를 볼까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레거시 얘기도 나오고 소캠 얘기도 오늘 뉴스 진짜 많이 떴거든요. 대표님의 추가 시세 후보군 선정해온 종목을 보니까 넥스틴과 심텍이네요. 네,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반도체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반도체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원래 제가 바뀐 룰을 모르고 관심 종목을 넥스틴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작가님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섹터는 다시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좀 탈락됐던 종목인데 세죠. 넥스틴이 세다는 얘기는 일단 그때 반도체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는데 먼저 중국 쪽에서 워낙 반도체 굴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쪽들이 훨씬 더 먼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국내에
쪽에 모멘텀까지 같이 붙이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넥스틴이다. 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리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잠정적인 리뷰였었죠. 저 혼자만의 리뷰. 예,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중국 매출 비중 88%고요. 네. 거기다가 HBM 장비 쪽에서 크로키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뒤틀려짐 나왔을 때 그거를 교정하는 이런 장비 쪽에서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좀 계속 남아있다는 쪽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네. 그거 좀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심텍 같은 경우는 소캠 관련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각을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 소캠이기 때문에 심텍만 어떤 뭐 기판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래도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심텍 TLB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내가는 게 맞겠다고 하게 되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변동폭이 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올라가게 되면 정리를 했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좀 비중 관리 쪽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추세를 맞춰가는 쪽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오, 넥스틴 지난주에 언급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하지만 아이, 지금 또한 그냥, 지금 예, 또한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타입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넥스틴과 소캠이었습니다. 심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쭉 봤을 때 사실상 반도체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면 네. 조선방산에서 수급이 나와서 반도체로까지 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확장하기엔 좀 이른가요? 일단 지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했죠.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예, 일단 시장에서 이쪽에 발로 준비가 안 된 쪽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하고 흘러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맞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럼 뭐 조선 방산 뭐 원자력 그리고 또 기계 네. 쪽 뭐 이 모든 섹터들이 그러면 펀더멘탈이 많이 여전히 그러니까 좋아 보였던 펀더멘탈이 꺾였느냐라는 쪽은 아니죠.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차익 매물이 이전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쭉 가다가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다시 올라올 섹터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올랐다는 핑계로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조정을 받지 언제 받겠습니까? 그런 네. 관점 쪽으로 해석하시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또 이거는 본격적으로 고점에서 매물 나오자 보니까 우르르 또 이제 반도체로 우르르 가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반도체 쭉 가다가 여기서 좀 쉰다 그러면은 나도 또 고점에 잡은 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전략을 짜가는 거는 솔직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데 이쪽들이 내가 벌써 처음부터 접근해 왔다가 좀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조정하려는 폭이 나온다 그러면 같이 좀 줄였다가 그쪽을 좀 반도체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려놓고 네. 하는 약간 바벨 전략? 예. 이런 식의 느낌 쪽으로. 예. 주도주는 여전히 이쪽에서는 언제든지 또 상황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섹터의 변화들은 반도체만 쉬면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어떤 바벨 전략 쪽으로 보시는 게 시속 게임 바벨 전략 또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전략 쪽으로 가시는 게 일단은 시장을 좀 같이 접근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로는 양손잡이 전략 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네. 반도체에서 양손잡이 전략을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요. 네. 대형주냐 소부장이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주세요, 답을?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맞춰간다 그러면 대형주가 맞습니다. 어. 근데 나는 변동성도 사랑하고 나 아니면 팍팍 치고 또 갈 때는 따라가고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이 더 좋겠죠. 그리고 초과 수익을 노린다 그러면 소부장이 맞겠는데 근데 저희가 내가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매매 욕심만 그러니까 수익 날 욕심만 네네. 앞서 있다라고 해서 소부장들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 성향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일단은 포트의 구성은 대형주 쪽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소부장을 좀 곁들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밥 있고 국 있고 반찬까지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밥 있고 국 있고 반찬까지. 알겠습니다. 원래 구간이 명간인지라 반도체가 진짜 잘 갔을 때 엄청 잘 갔었잖아요. 사실상 HBM 키워드냐 아니면 진짜 일반 범용단까지 확장해서도 오케이냐 이 소부장에서도 나눠볼 부분은 많은데요. 지금 수급 들어오고 지금 추세가 예쁜 쪽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바벨 전략에 대해서 힌트 주고 계셨던 가운데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대기 중이고 코스피 중심의 강세가 계속해서 펼쳐지는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전기 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호 합권 그 덕에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사실상 제약바이오단의 부진과 함께 0.75%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결국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해서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무엇보다 다시 돌아온 우리의 주도주 반도체 섹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습니다. 우선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소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그래도 오늘 반도체 섹터의 상승에 힘입어서 특히 IT 톱톱이 잘 끌어주면서 0.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2640선 위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6천억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쪽에서는 2,400억 원 정도 팔면서 다소 메이저 주체 간에는 엇갈리는 흐름 나타났고요. 개인들은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샀습니다. 합쳐서 1,500억 원가량 순매수세 나타냈고요. 개인들은 1,50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내 반도체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 IT 투톱부터 해서 소부장까지 좀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2.5%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6만 1,000원 그 위에서 움직이는 만큼 또 7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강했습니다. 2.6% 가까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HBM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물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소폭 쉬어갔지만 리노공업과 HPSP,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모두 다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가 1%대 상승불 켰고요. LNF와 SKI테크놀로지는 모두 다 2에서 3% 정도 조정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들이 좀 최근에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부추긴 것도 있을 텐데요. 우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어제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은 0.8% 정도 소폭 빠지면서 마감됐고요. 오늘 삼천당제약이나 휴젤,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올라갔지만 유한양행도 7% 이상 밀렸고 무엇보다 HLB 그룹주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HLB 결국에는 하한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미국의 FDA 승인이 또 한 번 불발이 됐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그룹주까지 모두 다 오늘 좀 무너지는 모습 나왔고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투심이 악화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학회가 있는 만큼 또 앞으로도 이 섹터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해운 쪽도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한화오션 2% 정도 조정 나왔고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브가 1% 넘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이제 뉴진스의 단독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아무래도 하이브의 주가는 마감으로 가면서 좀 탄력적인 모습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쪽은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고요. 최근에 식품 쪽이 계속 강합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볼만한 쪽 우주항공 방산 쪽도 좀 쉬어갔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에는 두 자릿수 급락으로 마감됐네요. 유증 소식이 나오면서 한화 그룹주까지 함께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6%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한화시스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화 그룹주 오늘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GS글로벌 자리하고 있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일정 앞두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모멘텀을 앞두고 동양철관이나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IT 투톱이 나란히 1, 2위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사실 주가 조정은 깊게 나오지만 방산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유한양행이나 기아, 포스코홀딩스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한택이 오늘도 15%대 급등하면서 이름 올렸고요. 2위에는 HLB 자리하고 있고 3위에는 신플랫폼, 그 뒤를 이어서 하나마이크론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 보시면 거의 대체
자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알테오젠 3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TXR 로보틱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마이크론과 TLB,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반도체 장비 쪽들도 함께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오늘 3월 21일 마감 현황 짚어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신고가 간 종목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신고가 종목이 이제 조금씩 이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장 막판에 한화엔진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2%대 이상 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라는 점 등등 개별적으로 이슈는 붙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투심과 센티 그리고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나눠볼 부분이 참 많네요.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정말 똑똑하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 오늘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뭐 볼까인데요. 공략 섹터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배고프세요? 음식료네요. 네, 다이어트의 적이지만 그래도 음식료가 없으면 주말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예. 쪽인데 일단 주가도 올라주면 더 행복하겠죠? 네, 그쪽에서 음식료를 바라본 입장은 지금 수익 구조가 곡물 가격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이고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쪽들이고 게다가 요즘 보니까 다들 가격을 인상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벌써 농심이 라면 인상한 뒤로 오뚜기도 밥 시리즈 짜장밥, 카레밥 미시리즈죠. 예. 같이 인상하고 이제 뭐 먹고 사나 저 주식 열심히 해서 다 올라간 거 커봐야 그렇죠.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용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기다 그러면 Q가 남았겠죠. 근데 Q는 아무래도 일단 뭐 크게 바뀌지는 않겠죠. 가격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Q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 내수를 보는 게 아니라 수출에서 뭐 성과를 냈다. 수출이 확대된다. 그래서 의외로 잘 팔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음식료 쪽을 보실 때 일단 인기도라고 그러죠. 예. 어디서 뭐가 잘 팔린다더라. 어디서 인기가 있어서 뭐 수출이 갑자기 확 늘었다더라. 이런 뉴스 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이런 Q가 늘어나는 부분 쪽에서의 어떤 확장되는 국면들을 봤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음식료 쪽에서 주도가 되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조건들에 맞는 흐름들을 좀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음식료 쪽이 이제 반응이 이제 삼양식품만 이제 거의 뭐 90만 원대, 100만 원대 갔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아직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형 나도 가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차트 많이 돌려보셨을 거예요. 이쪽이 계속 간다면 어디가 또 괜찮은 수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대표님, 탑픽 종목 오늘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몇몇 종목들이 보이긴 보이는데요. 예, 그래도 이런 종목을 주가가 잘 올라가서 빙그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빙그레? 예,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빙그레 하면 다 아시죠? 그죠. 3종 세트, 우유 3종 세트, 빠유. 빠유, 네. 딸유, 메유. 네. 왜 그래요? 바나나 예. 우유. 예, 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지금 이제 바나나 우유의 인기를 힘입어서 예. 가장 또 인기 있는 게 메로나죠. 네. 우리나라에서 북미 쪽으로 팔리는 아이스크림의 수출의 70%가 메로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열었던 쪽이 코스트코가 열리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은 접수했으니까 유럽으로 가자. 저 유럽 쪽에 뭐 비건 메로나를 통해서 코스트코에 납품하면서 확장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올해 날씨 예보 보셨습니까? 어때요? 5월 달부터 20도 후반대를 넘어간다면서요. 아,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군요. 빠르게. 예, 저희는 이계절 국가입니다. 겨울과 여름. 여름. 네, 여름 또 이번에도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수혜를 받는 쪽들도 보겠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작년 4분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원래 비수기인데 여름에 누가 아이스크림 먹습니까? 그런데도 흑자로 나왔더라고요. 그 미론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해외 쪽에 다변화됐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높고 이렇게 봤을 때 선행 PR로 지금 PR이 8배입니다. 네. 비싸지 않죠. 배당도 줍니다. 3.6%. 그렇게 되면은 펀더멘탈도 괜찮다. 그러면은 라면만 있냐? 불닭볶음면 이거 맵게 먹고 입을 메로나로 시키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빙그레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식으로서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가도 빙그레 웃을 수 있다. 과거에 음식료품 잘 갔을 때 빙그레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비재가 아니라 진짜 성장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주가를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네요. 네. 지금 보니까 약 한 2월 달 중반 때부터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10만 원대를 향해서 쓱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과정들 보면서 한 11만 원대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1차 목표가는 한 11만 원대로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9,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만 원. 과거에 뜨거웠었던 그때의 시절 그 주가까지는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서 11만 원 체크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까지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리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 던진 메시지에 대한 해석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럴 때 또 빙글에 웃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언급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잘 챙겨가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